설날 음력 새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한국의 전통 명절입니다. 그것은 음력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해당합니다. 그 휴일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복과 같은 전통 의상을 입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합니다. 설날의 가장 중요한 전통 중 하나는 떡국을 준비하고 먹는 것인데, 떡국은 얇게 썬 떡, 소고기, 계란, 그리고 다른 재료들로 만들어집니다. 떡국을 먹는 것은 행운을 가져오고 한 살 더 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른 관습들은 윷놀이와 제기차기와 같은 전통적인 놀이를 하고 집이나 지역의 조상들의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반적으로 날설은 가족들이 그들의 유산을 기리고 번영하는 새해를 기대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소중한 휴일입니다. 추석. 추석은 한국에서 가을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로 그해의 첫 번째 보름달을 중심으로 15일간을 지내는 음력 기념일입니다. 매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추석을 맞아 가족들은 서로 만나면서 먹거리를 나누고 조상들을 기리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추석을 맞아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과 추석전입니다. 송편은 찹쌀가루를 반죽한 뒤 끓는 물에 넣어 군 후 군방에 굴려 녹말가루를 뿌리고 굴러 둥글게 만든 떡입니다. 추석전은 떡의 원재료인 찹쌀가루를 반죽한 뒤 불을 이용해 구워 만든 떡으로 보통 팥, 콩, 감, 밤 등의 천연 재료를 넣어 만듭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는 또한 송편과 추석전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뿐 아니라 옷을 새로 사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등의 소비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와 이모저모가 과도한 것으로 비판받기도 하고 가족들 간의 면담이나 새로운 마음 다잡기의 자리로 활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한 추석을 보내며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로도 알려진 석가탄신은 전 세계 불교도들에 의해 기념되는 중요한 휴일입니다. 그것은 불교의 창시자인 시다르타 고타마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고타마는 500년 전에 현재의 네팔에서 태어났다고 믿어집니다. 석가탄신일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기념되는 불교 명절입니다. 그것은 후에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로 알려진 고타마 시다르타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한국에서 석신일타는 보통 4월이나 5월에 드는 음력 4월 8일에 기념됩니다. 이날 불교 신자들은 전통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부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절을 방문합니다. 사원들은 종종 등불과 꽃으로 장식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습 중 하나는 정화와 갱신의 상징으로 불상에 물을 붓는 불상을 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처의 가르침과 인간성에 대한 그의 공언을 숙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성찰과 명상을 위한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에 맞춰 세계적으로 즐겨지는 이 행사는 가족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으로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통들과 이야기들이 이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세례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초록색 트리, 눈사람, 흰눈 등이 이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믿음에 관한 행사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날을 온 가족과 함께 놀이, 노래, 음식 등을 즐기며 축하합니다. 주로 밤새도록 진행되며 차가운 겨울이 도래한 이 시기에는 따뜻한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한 특별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일반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며 어린이들은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친구, 가족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신정. 신정은 음력 1월 1일에 기념되는 새해의 한국 이름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전통 음식을 나누고 제사를 지내는 시간입니다. 정의 정확한 날짜는 태양력이 아닌 음력을 따르기 때문에 매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해당합니다. 3.1절. 3.1절은 한국의 국경일 중 하나로 3월 1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남조선 독립선언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1절은 1919년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큰 독립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일제강점기에도 불구하고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3.1절로 지정하여 기념합니다. 이날은 국민들이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3.1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3.1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날로 국민 모두가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매년 5월 5일에 기념되는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그 휴일은 사회에서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축하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바쳐집니다. 어린이들이 퍼레이드, 게임 그리고 공연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날입니다. 많은 가족들도 이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교환합니다. 한국에서 어린이날은 공휴일이고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습니다. 광복절.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념하는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빚이 돌아오는 날이라는 뜻으로 일제치하에서 수년간 고통과 억압을 겪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태극기를 개양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국가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와 의식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많은 가족들이 전통 한국 음식을 즐기고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모입니다. 광절복은 한국의 공휴일이고 많은 기업들과 관공서들이 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문을 닫습니다. 개천절.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에 최초의 한국 왕국인 고조선의 전설적인 건국을 기념하는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천국이라는 이름은 천국의 열림을 의미하고 그 휴일은 한국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날 태극기 개양, 전통음악과 춤 공연,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식이 한국 전역에서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와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비록 고조선의 건국은 전설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한국 신화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계절천은 한국의 공휴일이고 많은 기업들과 관공서들이 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문을 닫습니다. 한글날. 한글날은 한글로 알려진 한글의 발명과 창조를 기념하는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그 휴일은 1446년 세종대왕에 의해 한글이 선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9일에 기념됩니다. 한글날 한글의 중요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활동들이 한국 전역에서 열립니다. 이것은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대회, 전시회, 그리고 공연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한글의 역사와 한글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세종박물관과 다른 문화기관들을 방문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단순성과 음성적 정확성으로 유명합니다. 이와 같이 한글날은 한국어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충일. 현충일 머모리얼 데이는 대한민국의 공휴일로 매년 6월 6일에 국군 복무 중 사망한 남녀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 휴일은 한국 전쟁 동안 그들의 목숨을 희생한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1956년에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일충에는 전사한 군인들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다양한 의식과 행사가 전국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는 추도식, 화환안치식, 그리고 묘지와 기념관 방문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전사한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전 10시에 잠시 묵념을 합니다. 이 명절은 주로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평화의 중요성과 모든 한국인들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선거의 날은 5년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지켜지는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선거는 대통령 임기 5년째인 3월 둘째 주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이날 19세 이상의 한국 시민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대선 과정은 선거인 등록부터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날은 주로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휴일을 민주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후보자들과 그들의 플랫폼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4년마다 열리는 공휴일입니다. 선거는 국회 임기 4년째인 4월 15일에 치러집니다. 이날 19세 이상의 한국 시민들은 국회에서 그들의 지역구를 대표할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선거 과정은 유권자 등록부터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날은 국회의원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휴일을 민주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후보자들과 그들의 플랫폼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지방선거의 날. 지방선거의 날은 4년마다 열리는 대한민국의 공휴일로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등 지방공무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지방정부 임기 4년차인 6월 첫째 주 수요일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날 19세 이상의 한국 시민들은 지방정부에서 그들의 시도 또는 지역을 대표할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선거 과정은 유권자 등록부터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합니다. 지방선거의 날은 주로 지방공무원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민주주의와 투표권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휴일을 민주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토론에 참여하고 후보자들과 그들의 플랫폼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49혁명. 49혁명은 1960년 4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시위와 시위입니다. 이 시위는 1948년부터 권력을 잡고 있던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이 승리한 1960년 3월 부정선거로 촉발되었습니다. 야당과 국민은 정부의 사기를 고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시위는 남서부 도시 마산에서 시작되어 서울을 포함한 다른 도시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찰과 군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했고 수백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는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의 사임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장명이 이끄는 새 정부의 수립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의 권위주의 정권의 종말과 민주주의와 정치 개혁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 역사의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4.3 사건. 4.3 사건은 1948년 4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시위와 봉기를 말합니다. 이 시위는 정부에 의해 시행된 토지개혁 프로그램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이것은 많은 제주도 주민들에 의해 불공평하고 억압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부가 시위자들을 단속하면서 시위는 빠르게 폭력적으로 변했고 그 결과 수년간 지속된 광범위한 무장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투입되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수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무고한 민간인이었습니다. 4.3 사건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여전히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와 보상을 발표했고 화해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